보시면 불공.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86페이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 무관. 그래서 우리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몇 cc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계산서였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업 무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인데 거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두 번째 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0일. 끝난 후 며칠이요? 20일.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 20일이네. 근데 거기는 끝나는 날로부터도 20일 안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앞뒤로 20이에요. 네, 앞뒤로 20. 그래서 거기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앞뒤로 며칠이라고요? 20.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20, 과세 기간이 끝나고도 며칠이요? 20. 그래서 이렇게 왜 법을 만들어 놨냐면 결론은 불법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네, 합법으로 신고해서 해라. 그래서 폭을 좀 더 넓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앞에 20일,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안에요? 20일. 근데 왜 20일이냐면은 신고 및 납부가 25일이잖아요. 그러면 20일 안에 하면은 5일 정도면은 신고 및 납부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빡시게 하면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거기 287페이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소형 승용차란 주로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차로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형 승용 자동차 정원 몇 인 이하라고요? 8인 이하. 그 다음에 지프형 자동차하고 이륜 자동차 포함이에요. 이륜이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은 몇 cc요? 1000cc.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뭐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나오면 125cc예요. 네, 근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125cc일까? 왜냐면 저는 솔직히 저거 오토바이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 오토바이 면허증 있죠. 그게 125cc 넘는 거는 따야 된대요. 그래서 기준값이 얼마예요? 125cc예요. 그래서 125cc 이하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125cc가 넘으면은 불공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값이 125cc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뭐 접대비 이런 건 다 외웠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뭐 나머지는 불공 외운 걸로 다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신고세액공제요? 전자신고세액공제. 거기에서 확정신고당 1만원이에요. 우리가 확정신고 1년에 몇 번 하죠? 2번 하죠. 몇 번이에요? 2번.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옛날 방법을 서면 신고라 그래요. 무슨 신고라 그래요? 서면 신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 신고라 그래요. 무슨 신고라 그래요? 전자 신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서면 신고는 종이로 신고하는 거고요. 전자 신고는 뭘로 신고하는 거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확정 신고당 얼마를 빼주겠다? 10,000원을 빼주겠다. 근데 왜 빼주냐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국가가 편하거든요. 원래 서면으로 신고하면은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해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은 따로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훨씬 국가가 뭐예요? 편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쓰세요. 그러면 안 쓴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기존 게 익숙하니까.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거를 쓰게 하려면 혜택을 줘야 돼요. 뭐든지 다.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확정신고당 얼마요? 10,000원.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써요? 안 써요? 써요. 왜요? 땅을 파봐요. 10원짜리가 나오나. 근데 인터넷으로 신고한다고 얼마를 빼준대요? 10,000원을 빼준대. 그래서 이거는 국가만 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은 뭐 프로모션이니 뭐니 해갖고 초반에 깎아주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예상치만큼 쓰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을 뭐 하죠? 올리죠. 근데 원래 이 방법은 일반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요. 왜냐면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쓰십시오.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망하긴 했는데 차변에다가 하나를 넣어주면 대변에 쓸 수 있는 게 쫙 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냐면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전부터 계속 쳐버릇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뜬다 그래서 나한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망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편하게 쓰라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됐고 289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하는데 요것도 개인만 돼요. 누구만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021년 6월 30일이죠. 그래서 1점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중에서 음식점하고 숙박업은 2.6%예요. 몇 프로요? 2.6%. 그 다음에 얼마 한도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거기 280페이지도 됐고, 290페이지. 여긴 실기 관련된 거예요. 겸용사업자라고. 무슨 사업자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겸용사업자는 뭐냐면은요, 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하다 그러면 하나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을 일명 겸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 그래요. 그래서 겸하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2개 이상.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명 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몇 가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공 중에 면세 관련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세와 불공이. 면세 쪽에 쓰면 불공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되면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다 과세로 넣던가 다 불공으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곳은 같이 했으니까 혼자 다 가져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나누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어려워요, 좀. 왜 어렵냐면은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나누는지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까지만 알고 계세요. 겸용이라고 나오면 혼자 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잠깐 볼게요. 293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보시면 안분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안분. 안분은 예정신고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정산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정산. 정산은 확정신고예요.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실기할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294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계산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재계산. 재계산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왜 한글이 안 나오냐? 감가상각. 그래서 재계산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자산을 재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재계산 하냐면은요. 우리 감가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기준값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준값이 바뀌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계산이라 그래요? 재계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실기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겸용 그러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같이 하는 업종. 그 다음에 재계산 그러면 뭐 관련된 거요? 감가상각 관련된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기할 때 실기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신고 및 간이 과세 제도.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예정신고와 뭐라고 있으시죠? 납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는 우리가 1년에 2번 있어요. 1월 1일부터,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언제까지요? 30일까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신고해요. 법인은 1년에 몇 번이요? 4번. 개인은 1년에 2번.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개인 사업자 고지납부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고지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가 안 되면 고지서 안 날라온다고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요거는 이제 좀 특이 케이스인데요. 원래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 고지 납부하는 거예요. 무슨 납부요? 고지 납부. 근데 예외로 신고 납부도 가능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29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3분의 1이라고.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원래 고지서는 2분의 1이 날라오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죠. 예. 근데 그게 몇 분의 몇 기준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9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90만 원. 그래서 원칙은 90만 원의 반이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가 날라오는 거예요? 45만 원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신고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신고 금액이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얼마요? 20만 원. 그러면 3분의 1이면 30만 원까지인 거죠. 근데 30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럴 경우에는 신고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지금 장사가 너무 어때요? 안 돼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걸 45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으면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안 좋게 설명을 좀 드리면 만약에 내가 세무사 사무실에 다녀요. 어디요? 세무사 사무실. 근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요번에 신고 및 납부할게요. 그러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고지서로 내세요. 어차피 다음에 낼 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으니까. 맞잖아요. 예, 신고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 일이 하나 더 뭐예요? 늘어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 종종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연락한 거잖아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결론은 자기 안 하겠대.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연락한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번에 45만 원 내고 다음에 신고해서 내나 결과값은 어떻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금액을 초반에 많이 내냐 적게 내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2번에 경정 보세요. 경정. 뭐여? 경정.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경정이라는 거는 신고를 잘못한 경우를 경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신고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거를 이제 경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잘 읽어보시면 결정도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는 또 빠졌구나. 경정 말고 모두 있다고요? 결정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무신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환급.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99.9% 이론으로 나와요. 환급의 뜻이 뭐죠? 네,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일반 환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기 환급.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이에요. 며칠이요? 30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이에요.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영세율이나 시설 설비에 투자할 때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 환급은 한 달 걸려요. 돌려받는데 몇 달이요? 한 달. 근데 영세율 같은 경우엔 수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는 조기 환급하게 되면은 혜택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돌려주겠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 설비 투자. 이거는 뭐냐면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기계를 산다라던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제 조기 환급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크게 대표적으로 출산율 안 좋죠. 그 다음에 취업률 안 좋잖아요. 근데 시설 설비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기계를 산다던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면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벌면은 설비 투자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투자보다는 끌어안고 있죠, 돈을. 왜 그러냐면은 투자하느니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삼성은 몇 조를 갖고 있네, 현대는 몇 조를 갖고 있네,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 입장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는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이런 걸 이제 시설 설비 투자를 한다던가 공장을 더 짓는다던가 이런 데 써주면은 국가 입장에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 기성세대들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집값 오르는 이유도 기성세대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고, 기성세대들이 다 장난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기업의 공장이 적은 것도 기성세대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OECD 가맹국 중에서 제조업하기 안 좋은 나라로 치면은 밑에서 몇 번째일 거예요. 위에서 몇 번째가 아니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성노조. 그게 제일 세요. 예. 우리나라는 노조가 대빵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도 노조를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무직도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조가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조가 원래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조는 잘못된 노조라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뭐 먼저 해요? 폐업 먼저, 파업 먼저 하잖아요. 우리 일 안 할 거야. 그래 놓고선 이제 협박하는 거죠. 우리랑 할래? 말래. 그래서 버스라던가 전철이라던가 이런 거 파업하면 욕 엄청 해요, 사람들. 왜냐면 버스나 전철 같은 경우에 파업하면은 결론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국민들 힘드니까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노조들이 지금까지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놔갖고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어도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거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대기업 사장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거예요? 파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지어놨어요? 외국에 많이 지어놨어요? 외국에도 많아요. 대기업 공장들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이 인건비도 뭐 하죠? 싸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의 유연성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르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채용하기도 어때요? 쉬워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일정 기준 이상 다녀야 되죠. 회사를.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실업급여를 받죠. 근데 복지가 좋은 나라는요, 회사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계속 나와요. 회사 갈 때까지. 네. 그 대신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는 것보다 세금을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복지가 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르기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월급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외국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은 월급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갖고 오는데 좋은 제도를 갖고 와서 껍데기만 써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좋은 제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주특기죠. 그거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어쨌든 날짜 잘 기억하세요. 30일하고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299페이지 가산세 있거든요. 가산세 중요한데 지금은 안 볼 거예요. 근데 왜 안 보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해갖고 하나도 몰라요. 저도 이것만 봐갖고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 문제 풀면서 가산세를 좀 외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죠.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쯤에 그 가산세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쭉쭉쭉쭉 넘어오셔서 뭐 이것도 암기로 해결하면 되고, 300 몇 페이지냐, 305페이지 밑에 좀 볼게요. 간이과세 제도.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간이과세 배제 대상. 그래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간이과세 배제 대상 옆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8천만 원 이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얼마 이상이요? 8천만 원. 왜냐면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거기 보시면은요. 1번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두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A 사업장은 1년에 6천만 원 팔아요. 얼마 팔아요? 6천만 원. 근데 B 사업장은 1년에 9천만 원 팔아요. 얼마 팔아요? 9천만 원. 그러면 얘는 8천만 원보다 작으니까 간이죠. 얘는 9천만 원, 8천만 원보다 크니까 뭐예요? 일반 과세자. 이게 아니고 무조건 둘이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계산해서 얼마가 넘어가면 안 돼요? 8천이. 그러면 요때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왜냐면 무조건 따로따로 갖고 있어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업체는 두 개여도 사장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소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뭐요? 사업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1번에 광업. 광업이 뭐 하는 거죠? 네, 광업이 석탄이나 뭐 금 캐는 걸 광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8천만 원도 못 벌려고 광업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법소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결론적으로는 8천만 원보다는 뭐 할 것이다? 많이 벌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조업. 대부분 제조업은 8천만 원보다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죠. 그 다음에 3번에 도매업. 도매업도 대부분 8천만 원 벌려고 도매업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일반적으로 부동산 8천만 원보다 작은 거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좀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거 말고. 그 다음에 5번 과세유흥 장소. 일명 술집 같은 거. 네, 대부분 술집이,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큰 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술집들은 8천만 원 벌려고 해요? 아니죠. 네, 몇억 몇십억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전문직,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일정한 전문 자격 사업인데 요 6번, 7번은 저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변호사. 우리 변호사가 1년에 8천만 원 벌려고 변호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냈다간 못 풀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307페이지 보시면 간이과세 포기라고 있어요. 아까 면세 포기도 있었죠. 몇 년이라고요? 포기하면 3년이에요. 몇 년이요? 3년. 그래서 포기 나오면 몇 년 기억하셔야 돼요? 3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도 3년, 면세 포기도 몇 년이요? 3년.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간이과세는 나오면 하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왜 자주 안 내냐면은요. 저희 시험 볼 때는 법인으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법인. 근데 간이과세자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거예요. 314페이지 원천징수. 그래서 일명 소득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원천징수. 그래서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 근데 그거 전에 원래 소득세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득세. 법인소득세는 무슨 세라 그래요? 법인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세.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인세 그러면 뭐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법인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뭐뭐뭐뭐로 나누어지냐면은요,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요렇게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분류의 뜻이 뭐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요거를 종합과세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암기할 때 두 가지는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결손금 뭐요? 처리 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 6가지.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전산회계 때 외운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그거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종류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것도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이 뭐냐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일명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해요. 일단 적으세요. 적으실 분들은.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원천징 그 뭐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 다음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나눠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가 뭐냐면 세금 내면 끝나는 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거 복권당첨금. 복권당첨금은 복권당첨금 받을 때 세금 띄고 받거든요. 그럼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용직. 일용직 분들도 돈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세의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그래서 결론은 자연인이 내는 건데요. 우리가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광고에 그런 광고도 있었죠. 나는 자연인이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몰라야 나는 아직 어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다 알아. 내가 하는 얘기. 그러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타자기 얘기했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타자기 봤대요.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박물관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어려가 되는 겁니다. 타자기 쳐봤어. 그러면 안 어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요, 거기 보시면은요,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세요? 국가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가 가져가시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예요. 우리가 간접세 뭐 배웠었죠? 부가가치세 배웠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세예요. 우리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세는 이 세금을 걷어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걸 보통세라고 해요. 근데 교육세라고 있거든요. 교육세는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교육에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세금을 목적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농어민 분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세금들, 그런 것들은 목적세라고 하고, 부가가치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보통세예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다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세금 걷으면은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보통세.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곳에만 쓸 수 있는 세금을 무슨 세라 그래요? 보통세라고 하는데, 그 목적세라고 하는데, 보통세 중에서 항상 보면은요, 한 3월달 전후에 국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발표나는 거 보면은 매년 부가가치세 걷어들이는 게 목표치보다 적어요. 국가에서도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왜냐면 요 정도 걷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항상 보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고소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저소득자는 고소득자 한 명이 내는 게 저소득자 몇천 명이 내는 것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많이 버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항상 적자예요, 국가에서. 그럼 부가가치세가 적게 걷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소비가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많아졌대.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국가 입장에서.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소비가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돌고 돌아야 돼요? 돌고 돌아야 돼요. 이게 사회가 잘 되려면은 이 돈이 돌고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짱 박혀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고 주식에 들어가 있고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해야 될 돈 가지고 이자 내고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혀 있으면 어느 순간에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네. 근데 다들 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맞죠? 근데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적어 드릴게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1년 동안에 좀 큰 신고만 좀 알려드릴게요. 1월 25일 날은 부가세 몇 기 확정 신고하셔야 돼요? 2기 확정. 맞죠? 1월 25일. 그 다음에 2월 달은 연말정산합니다. 뭐 하세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셔야 돼요. 무슨 신고요? 법인세. 그 다음에 4월 25일까지 부가세 1기 뭐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5월 말까지. 뭐 요거는 이제 날짜라던가 이런 거 뭐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뭐 신고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조금 연장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5월 말까지예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부가세 1기 뭐요? 확정 신고.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부가세 2기 뭐요? 예정 신고. 요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큰 신고들은. 그 다음에 매달 하는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10일 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 뭐요? 4대보.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고, 요건 신고하셔야 돼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뭐 하셔야 돼요?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신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시면 요때까지 좀 바빠요. 상반기가. 언제 바빠요? 상반기가 바빠요. 왜냐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2월 달에 연말정산해야 되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해야 되죠. 4월 달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6월 달은 조금 편해요. 그랬다가 이제 7월 달에 뭐예요? 부가세 신고하면 하반기는 좀 편해요.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세무사 사무실은 하반기 때 5시에 퇴근했어요. 좀 유두리 있게 하는 데여 갖고 하반기 때는 5시에 퇴근하고 상반기 때는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신고 있을 때는 밤늦게 퇴근하거나 아니면 날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됐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신고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파트든지 다 그렇긴 하지만 격리 파트는 연초에 좀 사람들이 메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좀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건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시험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세는 5월달. 그 다음에 부가세는 1기는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 2기는 뭐야?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언제요? 1월 25일. 요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2줄 있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볼 거 정리해드리고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